네, 안녕하세요. 오토플레이입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GV60를 만나러 왔어요. 제 아이오닉 5를 어제 출고했는데 임시 번호판 단 상태로 이게 얼마나 더 좋을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와봤거든요. 공교롭게도 시승차 컬러도 또 똑같이 둘 다 화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. 약간 좀 신기한데, 지금 일단 첫인상은 이렇게 보시면 아이오닉은 뭔가 조금 더 각져있고 다부진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을 추구했고, GV6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곡선을 완만하게 잘 사용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주려고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. 둘 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쓰고는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승차는 퍼포먼스 4륜구동 모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로백이 뭐 4초 정도가 되는 아주 고성능 모델이죠. 제 차도 지금 롱레인지 4륜구동이라서 제로백이 5초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더 빨라진다는 건지 저도 아직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이따 나가서 달리면서 한번 주행 성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앞면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차이는 그 정도고, 둘 다 뭐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제네시스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죠. 하이빔을 좀 더 똑똑하게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. 아이오닉 5에는 현대 엠블렘이 붙어 있고요. 동일한 차대를 쓰고는 있지만 분명히 추구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해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디자인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GV60 쪽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휠도 퍼포먼스 사양이라서 21인치가 들어가 있고요. 또 브레이크 또한 4피스톤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풀옵션을 선택해도 캘리퍼가 원피스톤 캘리퍼로 들어가거든요.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근데 타이어는 또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.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. 두 모델 다 동일한 타이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루프 부분은 이 비전 루프가 아이오닉 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제 전장도 GV60보다는 아이오닉이 좀 더 길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루프 부분에서도 아이오닉의 그런 건 좀 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공간에서의 이점을 얻어가고 있고, 제네시스는 디자인에서의 이점을 얻어가고 있네요. 뒷면도 보시면 약간의 리어 스포일러 형상을 좀 더 세단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부분에 이렇게 SUV 형태의 리어 스포일러를 쓰고 있고, GV60는 좀 더 세단처럼 날렵한 느낌의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뒷부분을 보시면 테일램프 형상도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. 아이오닉은 픽셀 타입으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붉은색이 표시되지 않는데, 제네시스에는 날카롭게 두 줄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디자인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범퍼 하단부는 뭐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또 자세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인데 별도로 뭔가 4륜구동이라는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. 아이오닉은 이 H트랙 레터링을 붙여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, 제네시스는 그런 차이는 따로 볼 수가 없네요. 네,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. 디자인은 사실 뭐 호불호가 개인차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땐 둘 다 예쁘네요. 근데 확실히 좀 더 고가의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된 사양이에요. 그래서 날렵하게 예쁘게 생긴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있고, 제 차는 일반형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. 이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,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형 사이드미러로 출고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B필러 부분에 얼굴 인식 센서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되는데요. 아이오닉은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.
이런 것들도 역시 이 럭셔리카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또한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나파 가죽과 또 알칸타라,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실내에 탑승해 보면 둘 다 동일한 이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쪽이 GV60고요, 이쪽이 아이오닉 5입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? 좀 더 이 화사한 느낌 그리고 넓은 공간을 추구하는 건 아이오닉 쪽인 것 같지만, 확실히 잘 짜여져 있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제네시스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트렁크 공간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지금 두 차량의 트렁크를 열게 되면 열리는 형태나 뭐 공간 자체는 유사하게 보이지만, 아이오닉은 이렇게 테일램프 부분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, 그리고 GV60는 그런 거 없이 뚝 떨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면적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, 그냥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이오닉이 조금 더 넓다는 인상을 주고는 있어요. 아무래도 실제 수치로도 제네시스보다는 이 아이오닉 쪽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러기지 스크린은 뭐 둘 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. 패밀리카로 쓴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낫긴 하겠지만, 싱글족이나 뭐 혼자 둘 정도가 타시거나 짐을 실을 일이 많지 않다고만 한다면 GV60가 딱히 공간이 부족하다고 표현할 일은 또 없겠네요. 이런 부분의 소재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, 럭셔리카를 만드는 차이가 이런 데서 나고 있겠죠.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테일게이트도 전동식이 적용된 건 마찬가지인데, 이쪽은 이렇게 잠금 장치 버튼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고요, 아이오닉은 그냥 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차로 바꿔가고 싶네요. 제 차 어제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기변 욕구가 생기게 되는 시승에 참석하게 되다니, 이게 좋은 일인지 또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어제 차를 받고 좀 야간 주행을 해보니까 헤드램프 밝기가 약간 아이오닉은 좀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GV60에선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도 있어요. 실제로 야간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, 추후에 또 별도로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때 한번 이 부분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엔진룸 공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이 차량도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4륜구동이라서 아마 트렁크가 넓진 않을 거예요. 직접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건 거의 동일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의 이 레이아웃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죠. 구성 자체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1열은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, 2열은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아요. 2열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긴 휠베이스와 긴 전장이 아이오닉의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, 단순히 뒷좌석 공간만을 위해서 차를 산다고 하면 제네시스보단 현대 쪽을 사는 게 더 맞겠죠.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뭐 큰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실내에는 제네시스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. 가격의 차이 그리고 차급의 차이를
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충분하겠네요. 네, 그리고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도어를 여는 순간부터 분명하게 차급이 느껴집니다. 지금 현대 아이오닉의 이 뒷문을 여는 이 느낌과 제네시스의 도어를 열 때의 이 묵직함 자체가 약간 달라요. 이게 뭐 물론 문짝이 더 무거운 건 아니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좀 도어 힌지나 체결감을 더 만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확실히 좀 더 고급차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두 차종이 얼마나 다른 주행감과 또 승차감 여러가지 성능들을 보여줄지 직접 한번 타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제네시스 GV60 최종 시승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곧 이제 이 차 시승차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약 2시간 정도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.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. eGMP 플랫폼을 사용한 세 번째 차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 차들의 장단점을 다 학습하고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고, 예산 또한 충분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고급차를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또한 당연히 좋은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. 승차감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. 부드러움을 추구하는데도 적당히 주행 성능을 결코 잃지 않으면서 스포츠성까지 같이 잡으려고 했다는 걸 주행하면서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. 특히나 고속주행 시에 그런 매력이 좀 더 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확연히 달라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X, UI 등도 이 차가 분명히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었고요.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재의 고급화라던가 또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디자인의 고급화,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이 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는 역시 그래도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려보니까 의외의 단점을 하나 찾았는데, 제가 이 차 타기 전에 타이어를 한번 봤거든요.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. 21인치 휠과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긴 했지만 타이어 자체는 일반 아이오닉 5나 뭐 다른 모델에서 봤던 그 타이어와 동일한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출력도 출력이고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괜찮을까 조금 의아했는데, 역시나 차체가 좀 무겁고 출력이 세다 보니까 차를 잡고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에 약간의 한계점이 드러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의 출력을 온전히 다 쓰면서 진짜 제대로 달리고 싶다는 분이라면 타이어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4륜구동이기도 하고 트랙션 컨트롤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직진 가속에서는 뭐 전혀 타이어의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. 다만 이 차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전기차라서 횡가속도를 느껴야 하는 코너를 돌아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고성능 타이어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승기를 마치고자 합니다. 진짜 고급화가 잘 되어 있었고요. 보조금이 50% 제한을 받는 차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. 이 정도 모델이라고 한다면
정말 잘 팔릴 수도 있는 수준의 차, 아주 웰메이드 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이 다음번에 다른 전기차가 어떻게 나올지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안에서 다른 내연기관들 모델들이 있죠. 사실 이 차가 가장 엔트리 라인업이죠. GV60이기 때문에 뭐 70, 80, 90가 있는데 이 차들 대비 얘가 부족한 게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여서 잘 만든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아주 의외의 그런 인상을 받은 GV60 시승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네시스 GV60를 시승해 봤고요. 저는 이제 아이오닉 5로 한번 옮겨가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토플레이입니다. 이렇게 제네시스 GV60 시승을 마치고 다시 제 아이오닉 5로 돌아왔는데요. 일단은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에 약간 차이가 있죠. 스티어링 휠만 만져봐도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적용됐던 시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분명히 이 차급의 차이가 느껴지고요. 그리고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승차감에서 분명히 다름이 느껴집니다. GV60 퍼포먼스 모델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21인치 휠을 적용하고도 상당히 부드러운, 그리고 말랑말랑하면서도 또 주행 성능을 요할 때는 단단해지는 그런 승차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아이오닉 5로 바꿔 타고 나니까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작은 요철을 지날 때에 텅텅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유압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와 또 전자제어 기능이 들어간 차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아이오닉 5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더 좋은 걸 타보고 나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GV60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도 좀 더 짧고 전장도 약간 더 짧다 보니까 내 몸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아이오닉 5는 다이나믹함 측면에서는 약간 둔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. 그런 건 이 차의 조금은 아쉬운 점 또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대신에 아이오닉 5에도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. 지금 뭐 1열만 해도 이 유니버설 아일랜드 때문에 정말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2열은 공간이 더 넓어지죠. 이런 점에서 볼 때 또한 이 비전 루프도 정말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 아이오닉 5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정말 이 나만을 위한 온전한 그 컴팩트 카를 타는 듯한 느낌은 제네시스 쪽, 그리고 좀 더 넓고 편안한 그리고 패밀리카를 타는 느낌은 현대 아이오닉 쪽에 있다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가속감은 사실 일반인이 느끼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. 당연히 GV60이 훨씬 더 잘 나가긴 하지만 이 아이오닉 5도 4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토크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속감에서 막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고, 다만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던가 또는 이 방음 수준, 그리고 내장재의 고급화 및 편의 장비의 약간의 차이,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모델과 일반형 모델의 구분을 짓는 그런 기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모로 정말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과연 나에게 맞는 차가 어떤 건지 좀 더 잘 시승도 해보시고 여러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V60의 비교 시승을 해봤고요.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고요. 전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